이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하는 일이 쉬울까요? 아니면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하는 것보다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또 빠르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그냥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기만 해도 함께 있던 사람들은 즉시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저러는 거지? 무슨 일 있나? 화가 났나? 뭐 이런 생각들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웃는다고 해서 옆 사람이 바로 따라 웃지는 않습니다. 내가 웃는 이유에 대해서 상대방도 공감하게 될 때 함께 기분 좋고 또 함께 웃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사람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감정이 전염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특히 이 부정적인 감정은요, 그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이는 이미 여러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이 된 일인데요. 특히 어떤 조직 내에서는 그 감정의 전염이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이 조직 내에 관계 지향적인 문화가 강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 감정이 쉽게 전염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조직이란 직장을 비롯해서 내가 소속돼 있는 여러 가지 그룹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사람의 감정이란 당연히 태도를 만들어내고 또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직장의 경우 장기적으로 볼 때 이 같은 감정의 전염은 일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래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같은 사회적인 환경에 속해 있고 또 친밀한 관계가 형성돼 있을 때는 이런 감정의 전염이 더 빨리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데니얼 골맨이란 사람은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감정적인 상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감정의 전염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러 감정들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은 그 어떤 감정보다도 더 빠르게 전염이 된다는 얘기예요. 시카고 대학의 존 카시오포 심리학 교수는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보다도 이렇게 전염성이 더 높은 이유에 대해서 공포 또 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요,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보다도 인간의 생존 본능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장과 같은 조직 속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감정이 전해진다고 하는데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가족 간에는 말할 필요조차 없겠죠. 특히 엄마의 감정이 자녀에게 바로 전달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두려운 일이더라고요. 언제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 곁에 있다 보면 제 아무리 장사라 해도요,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정적인 생각은 더욱더 전염이 쉽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 또 비판적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받게 되는 영향 중에는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신체적인 영향도 적지 않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는데요. 이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뇌에도 물론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세상의 나쁜 점만을 점점 더 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좋은 점에는 관심 두기가 어렵게 되는 상황까지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간혹 어떤 사건이나 사고의 소식을 접할 때 범행의 이유가 단지 쳐다보는 게 기분 나빠서 혹은 말투가 기분 나빠서 이런 좀 황당한 얘기를 듣곤 하잖아요. 자기 기분에 따라 화를 내거나 또 짜증내는 사람과 같이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이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긴장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은 스트레스, 불안, 두통 혹은 또 혈액순환 악화 등 신체적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빨리 피하는 게 상책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은 비록 5분이라도 이 분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은 6시간 동안 우리의 면역 체계를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분노에 대한 말씀도 적잖이 나와 있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도 모두가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똑같은 말이라도요,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과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정과 긍정의 차이를 얘기할 때 이 예를 많이 들잖아요.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저희가 수시로 듣게 되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실패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반면 긍정적인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다, 포기해야 되겠다,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완성하지 못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뭐 하나 되는 게 없네, 무엇인가 배웠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시죠? 이 여러 가지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부정적인 생각만을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낙관주의자들이 장수한다는 건 역시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좀 부정적이다 때문에 유전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낙관주의적인 태도와 사고는 물론 유전자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은요, 이는 2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나머지 75%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혹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혹시 파국화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파국화는 나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과장하고 또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그런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런 파국화의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학계에서는 이 파국화가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미 우리 삶 곳곳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공포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결합이 되면서 사람들은 파국화를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건강 염려증을 가진 사람들의 파국화는 신체의 작은 변화마저도 이것을 암이라고 자가 진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은 긴장감으로 인한 신체 반응을 놓고도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이런 생각들은 실제로 또 어떤 신체적인 반응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요, 결국 파국화를 불러오게 되는 것인데요. 부모가 항상 어떤 사건의 최악의 결과를 생각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라면은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세상의 모든 일을 보는 자녀의 렌즈도 이 부정적인 부모와 같아지겠죠. 파국화는 때로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우리가 늘 접하는 뉴스나 또 여러 가지 정보들 때문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요즘 너무 많은 뉴스와 정보들을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는 요즘이잖아요.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 파국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최근에 카톡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Personal Retreat 이라고 쓰고 이 카톡 확인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메모를 남기셨어요. 사순절이기 때문일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면서요. 이런 시간이 어떤 형태로든
내게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SNS로부터 하루라도 자유로울 수 있을지 자신은 좀 없지만 말입니다. 이 무차별적인 정보의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것 또한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 말씀 전해드리면서 또 찬양과 함께 동행 여기에서 모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